자, 안녕하십니까. 보성한의원 이만희 원장입니다. 보성한의원은 소리청 학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 한의원입니다. 물론 이제 그 보성한의원 안에서 소리청은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소리청 원장님들은 대략 한 30년 이상, 최소 한 20년 이상 임상을 하신 분들이고 저도 33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소리청은 처음에 그 결성이 될 때 감각기 질환,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등 이런 감각기의 문제는 뇌와 연동이 되는 것인데 그 뇌를 정복하는 것이 현대의학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방적으로 정복할 수 있는 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치매라든지 파킨슨 등 이런 노인성 질환부터 이런 난치병, 이명난청, 시각 질환까지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합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 만성 질환의 특성상 집요한 치료, 장기적인 치료를 각오하고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명애에 대한 통계가 저희 소리청에서 낸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치료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를 한 2년여간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현재 200개 이상의 컨텐츠를 만들어냈는데요. 이제 2년을 돌이켜 보면서 총정리하는 기분으로 이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이명은 달팽이관이 망가진 것이죠. 그리고 달팽이관은 내이라고 해서 축두골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잘 보이실래나요? 보시면 신경이 두 개가 있죠. 그 중에서 달팽이관 쪽에서 나간 그 신경과 전정계에서 나간 신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하고 다른 영역으로 가게 됩니다. 달팽이관은 축두골 쪽에 청각구 쪽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전정계는 뇌의 시상하부라고 해서 시신경과 만나서 사람의 평형감각 또 균형감각을 이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기관으로서 서로 다른 신경입니다. 그러나 함께 구성이 돼서 림프액을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명과 난청과 어지러움을 한꺼번에 검사해서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처방을 구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명에 대해서 집중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이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양쪽에 있는 청각 유모세포들이 각자 자기가 반응하는 주파수 영역을 갖고 있으면서 의부에서 고막을 통해 들어온 소리가 이소골에서 정화 과정을 거치죠. 정화 과정이란 칙 하는 이 배경소음을 제거해내서 뚜렷한 소리가 달팽이관으로 가도록 유도해주는 기관입니다. 그 이소골을 통해 들어온 소리가 달팽이관에 전달이 되면 달팽이관의 유모세포에 압력을 가하면서 주파수에 맞는 움직임을 주게 되고, 그랬을 때 그 청각 유모세포에서 흘러나온 전기 신호가 뇌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알아듣습니다. 달팽이관이 있는 모든 동물은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달팽이관이 소리가 들어올 때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소리가 들어오지 않는 과정에서도 진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환청이 들린다거나 아니면은 남들은 못 듣는 어떤 이상한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이명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명에는 혈관박동성 이명이라고 해서 달팽이관 측부로 지나가는 경동맥줄기의 소리를 듣고서 박동 소리를 이상소음으로 인지하고 이럴 때는 심장박동수와 같은 리듬감을 띠게 되는데, 이런 혈관박동성 이명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명은 와우 달팽이관에서 발생하는 이명이 되겠습니다. 그 달팽이관이 전기적 신호를 뇌에다 잘 주고 있으면 좋은데, 청각 유모세포가 긴장 상태로 서 있다가 자기한테 해당하는 소리가 와서 움직일 때 발생하는 그 글루타메이트가 소리가 나지 않을 때 반응을 해서 이상 소리가 나면 이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청각 유모세포가 부러져서, 예를 들어서 이 팩이 유모세포라고 쳤을 때 유모세포 밑에는 세 가닥의 브릿지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진동해서 움직일 때 브릿지에서 전류가 발생하는 거죠. 그 브릿지에 손상이 오게 됐을 때 브릿지가 끊어지거나 브릿지가 꺾일 수가 있습니다. 꺾이게 되면 소리가 들어올 때만 방출되어야 되는 글루타메이트가 새나가게 되겠죠. 그것이 수용체, 수용체라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파 수용체, 베타 수용체,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반응을 일으키는 수용체에 접촉이 되면서 그것이 뇌의 전류화 신호가
전달되는 이제 매개체가 되고 그것이 소리를 알아듣는 그런 이제 느낌을 뇌가 느끼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명이 있다 없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겁니다. 나도 5년 전, 10년 전부터 피곤하면 가끔 삐 하고 한 1, 2초, 기를 때 뭐 한 30초 먹먹해지면서 치 이런 소리 들렸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이명인가? 라고 질문하십니다. 물론 이명입니다. 그것은 청각 유무세포가 부러지진 않은 것이고 꺾여서 살짝 쓰러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소리에 반응했다가 올라오는 속도가 늦을 때 그 시간 동안 딜레이 되는 타임이 소리를 유발하거든요. 이럴 때 들리는 이명은 이명의 전조증이라고 하고요. 실제 이런 이명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은 전 인구의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치료하러 오시는 분들은 이제 전 인구의 5% 정도가 이제 치료에 참여를 하시게 되죠. 왜냐하면 이명은 생활 불편병이기 때문에 죽는 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잠 때문에 또는 업무에 뭐 여러 가지의 그 이명이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면 이제 그때 이제 본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하시는 거죠. 달팽이관 유모세포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굉장히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총 40개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40개에 대한 각각의 치료법이 별도로 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같은 원인이라 하더라도 어느 주파수 때냐, 저주파냐, 중주파냐, 고주파냐에 따라서도 이제 치료법이 달라지고요. 또 저희 한의원에 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표를 쓰시게 됩니다. 이제 그 표를 보고 체질 구분을 하고 체질과 어떤 이제 그분의 그 영양 상태, 기혈의 정도에 따라서 팔강변증을 또 시행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개별 맞춤 처방을 하시기 때문에 오셔서 이명의 특효약이 있어서 오늘 받아가나 보다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하루 이틀 기다리셨다가 처방을 받으시게 됩니다. 또 이명의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처방을 할 때 항상 순서를 정해야 되거든요. 치료 스케줄을 정해야 됩니다. 저희가 본원의 검사를 통해서 이명의 원인을 찾을 때 원인이 하나가 나오면 좋은데 여러 개 나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 개 나오면 같이 할 수 있는 건 같이 하지만 같이 안 되는 건 별도로 해야 된다면 치료가 1차, 2차, 3차 스케줄을 짜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은 물론 환자분이 불편한 것. 나는 배고플 때 이명 커지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러면 그거 먼저 치료해 드린다든지 아니면 면역에 대한 부분인지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인지 그런 것들을 가려서 하게 되지만 유발인자도 또 중요하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명이 생긴 지 3년 정도 됐는데 뭐 3년 전에 코로나 감염됐을 때 시작을 했습니다. 라면 지금은 건강해요. 라고 해도 면역에 대한 부분을 검사를 해서 면역이 현재까지도 이명 유발에 영향을 준다면 면역을 같이 치료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이 함께 처방에 한 처방으로 같이 어우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원인이 전혀 무관한 루트에 작용함으로써 별도의 처방을 구성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죄송하지만 이제 처방이 2개씩 나가기 때문에 비용이 좀 증가할 수 있는데 그것은 검사의 결과에 따라 다 다양하게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원에 오시게 되면 집중 치료라는 걸 하시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집중 치료를 안 하고 이제 통원 치료를 할 때도 투약과 함께 일주일에 1번, 2번, 3번 오셔서 이제 치료를 하시게 되는데요. 1회 치료만 가능한지 아니면 3회까지 하셔야 되는지 여부도 검사 결과를 보고 치료 의존도가 높을 땐 3회를 권장드리고 치료 의존도가 낮으면 1번 내지는 약만 드시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료를 병행하게 하는 이유는 치료 자체만 가지고 효과 나는 환자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보성한의원 통계로는 15% 정도가 치료에 의해서 호전 반응을 보이시거든요. 그러면 85%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뜻인데 그걸 왜 하지?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 자체에 대한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실망하시지 않을 것은 약을 드시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치료와 투약을 겸해서 하시게 권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집중 치료라 함은 치료를 하루에 2번씩 하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2번씩 하면 의료보험이 되는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1번만 되고요. 1번은 비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원실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치료할 정도로 심하신 분들 또 입원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 나는 이제 침 맞으러 다닐 시간이 없는데 병가를 내서 한 4, 5일만 집중적으로 하고 약만 먹으면 안 될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입원했을 때는 치료를 2번 의료보험이 됩니다. 오전 치료 1번, 오후 치료 1번.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치료를 땡길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집중 치료 과정 중에 원인이 여러 가지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A라는 원인을 치료하면 B가 작용하고 B라는 원인을 치료하면 C가 작용하고 C 치료할 때 되면 다시 A가 극성을 부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계십니다. 이럴 때도 또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약은 듣기는 듣는 것 같습니다. 먹을 때마다 좋은데 A를 먹어도 좋아져, B를 먹어도 좋아져, C를 먹어도 좋아지는데 근본적인 뿌리가 안 뽑힐 때 저희가 집중 치료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서너 가지 약을 동시에 먹는 거죠.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장이 흡수할 수 있는 적정한 양이라는 게 있는 법이고 간이나 신장이 견딜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것이 또한 이제 그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알코올 발효 한약이라는 것을 또 사용을 합니다. 이제 주수상반전이라는 개념이 또 한방에 있습니다. 약을 달일 때 물 반, 술 반 넣고 이제 달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물에 의해 끓여서 분해하는 것 말고 또 알코올로 이제 분해하는 여러 가지 에탄올 분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을 때 장과 간과 신장이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의 약으로 변형을 해서 드시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알코올기가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출입을 통제하고 입원실 안에서 이제 약을 하루에 4번씩 드셔서 치료하는 방법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루에 2번씩 치료받고 하게 되면 한 1, 2주 정도의 짧은 기간 이제 입원으로 이제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한 달에 효과 날 것이 이제 집중 치료하고 나면 뭐 2, 3주 만에 효과가 나기도 하고 또는 이제 4, 5일간 이제 치료를 집중적으로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방문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투약만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분이 처하신 환경에 맞춰서 치료 스케줄을 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원에서는 알코올 발효 치료를 할 때 간에 대한 부분 뭐 굉장히 뭐 많이 술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아주 미량 들어갑니다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정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간 기능을 계속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요. 간 기능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제 이름으로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 마네환이라는 식품을 판매를 해서 보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마네환이라는 약을 써서 GOT, GPT, 감마, 간 기능 수치가 한 달 이내에 좋아지신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제가 30몇 년간 3,000건 이상 이 마네환으로 간 기능을 좋아지게 해드렸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알코올 발효 한약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간이 좋으신 분들은 뭐 아무 상관 이거 없이도 충분히 치료가 되시고요. 간에 문제가 좀 있는 경우는 아예 마네환을 사용하게 되면 간 치료를 겸하면서 간 기능도 좋아지고 지병의 어떤 간 담도 질환을 같이 치료하면서 이명난청 어지럼을 치료하는 이제 그런 복합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완치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도 사실 알지 못합니다. 단지 통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명의 치료율, 이제 치료율이라는 부분이 이명의 80%가 호전되는 것이 아니고 이명 환자 10분 중에 8분은 호전 반응을 보이십니다. 즉, 내 이명을 좋아지게 하는 약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4가지 약을 썼는데 4가지가 다 좋습니다. 한 가지 약을 쓸 때마다 4분의 1씩 주는 그럼 4가지를 다 갖고 계신 분이신 거죠. 이것을 다 해야만 치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완치율로 표현하기 좀 어렵고 호전율, 즉 10분 중에 몇 분이 약을 찾느냐라는 기준을 쓰게 되는데 이명은 대략 8분 정도 80%가 약을 찾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난청 같은 경우에는 노인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노인성은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4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나 40% 정도의 효과를 보신 분들 말고 60% 효과가 안 나신 분들도 어떤 특징을 보이게 되냐면 이명이 점점 악화되고 또 노인성이기 때문에 노인성 난청이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노인성 난청이 점점 심해지는 것은 가는기가 먹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이 또 집안의 어르신들이 점점 청력이 떨어지는 것은 노화가 지속적으로 진행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인데 노인성 난청 약이나 이명약을 드시게 되면 더 진행하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는 것. 그것도 효과로 보셨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1년에 한 번 정도씩 예전에는 저희가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에게 보약 한 제씩 지어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노인성 난청이나 노인성 이명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동년배 분들에 비해서 달팽이관의 성능이 일찍 노화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을 복용함으로써 정지시킬 수 있는 것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노인성 난청에 대한 치료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특히
특히 어지러움을 또 겸해서 설명드리면 이제 중추성 어지럼증이라고 해서 뇌에 문제가 오는 중풍이라든지 뇌출혈, 뇌종양 등으로 오는 것 외에 뇌에 문제가 돼서 오는 어지러움은 말초성 어지럼증이라고 합니다. 이 말초성 어지럼증도 또한 치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90% 정도 되고요. 현기증이라고 해서 어지러움 끼가 있는 것이 있죠. 실제 뇌에는 손상이 없이 뇌를 자극하면 이제 어지러움 끼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100% 치료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현기증인지 말초성 어지럼증인지 이런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고요. 말초성 어지럼증도 거의 90% 이상 호전율을 보이고 약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사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재발은 잘 됩니다. 재발은 잘 되지만 내가 약을 찾아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면 충분히 영위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는데도 증상이 심해지지 않거나 또 너무 과로를 했을 때 그 약으로 원상복귀할 수 있다면 사회생활하는데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호전율 외에 완치율까지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완치라는 것은 내가 이제 사용하지 않는 기관일 때 종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떼내면 그만이기 때문에 완치를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시력이라든지 청각, 후각 같이 사용하는 기관에 다시는 그 병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느냐는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일단 완전하게 일단은 사라졌다가 재발하더라도 완전히 사라지는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또 궁금해하시는 것이 치료 기간에 대한 부분이죠. 얼마나 걸리느냐. 검사를 했을 때 원인이 몇 가지가 나왔느냐. 이명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또는 난청이 노인성 난청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 기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1개월 이내에 유효한 효과를 보이시는 분들이 대략 한 60% 정도 계시고요. 효과 나신 분 중에. 그리고 2개월 정도 됐을 때 효과를 보이시는 분은 대략 30%. 그리고 3개월이 돼서야 효과를 보이시는 분이 한 10%.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보성한의원 통계이기 때문에 전방적인 한방 통계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의 기대치를 가지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을 악화시키지 않고 또 이명을 고쳤을 때 재발하지 않을 어떤 생활 수칙 이런 걸 또 궁금해 하시거든요. 기본적으로 짠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일단 테스트해 보시면 되고요. 짜게 먹는 것이 외국보다 저희 나라가 오히려 요새는 덜 짜게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치나 이런 것들의 소비량도 좀 줄었고 과거보다 덜 짜게 먹는 젓갈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금했던 건데 짜게 먹어도 나는 이명이나 어지러움이 심해지지 않아요 라는 경험치가 있다면 굳이 염분을 줄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짜게 먹으면 이명이 커져요, 좀 짜게 먹으면 어지러워요 하는 분들이 실제 제가 겪어보면 대략 한 1-20% 정도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싱겁게 드시면서 입맛을 떨어뜨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미료를 먹는 것이 또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입맛을 당기게 하는 효과와 함께 특히 여름같이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에 몸 안에 나트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굳이 저염식을 과하게 권해드리진 않고 있고요.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이제 밥을 잘 안 먹는 것, 잠을 잘 안 자는 것, 술을 많이 먹는 것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달팽이관의 글루타메트량을 감소시킵니다. 그런 것들 좀 주의하시고요. 면역학적으로 백신이 사실은 이명난청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 백신을 많이 맞고 난 코로나 기간을 지난 근래에 검사하시는 분들일수록 면역 문제로 이명이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졌고요. 면역을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이제 약물들도 있습니다. 그런 약물들을 과다 복용하시거나 또는 기저질환이 있어서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소모성 질환들 또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고지혈증 약 중에도 이제 간독성을 일으키거나 또 여러 가지 약물 예방 백신에도 면역을 떨어뜨리는 스테로이드는 면역 억제를 시키는 대표적인 약물이죠. 면역 억제라는 것은 내 몸의 면역의 성능을 일단 떨어뜨려서 급한 증상을 끄고 염증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응급할 때 쓰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명난청이나 이런 돌발성 난청 같은 경우에 스테로이드를 이제 과하게 면역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면역 저하가 치료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약물의 사용 또는 기저질환이 있어서 양약을 오랫동안 사용하셨던 분들은 그 약이 내 이명난청에 영향을 주는지도 이제 확인을 해서 복용량을 결정하시거나 그 투약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양을 조절하거나 하는 것도 또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기존에 드시고 있는 약물의 조절 그리고 염분에 대한 부분 또는 이제 체력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런 노화를 촉진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명난청 치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방 수칙으로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치료한 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수반되어야 됩니다. 특히 탄산음료 같은 거
커피 같은 것들은 이제 이뇨제들이 들어가잖아요. 소금 자체의 어떤 그런 것보다 이뇨를 많이 시켰을 때 달팽이관의 림프액의 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카페인 음료라든지 음주 같은 이런 부분들은 좀 각별히 유념하신다면 뇌에서 발생하는 이명난청 어지러움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명의 전반적인 총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에 어지러움과 난청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도 한번 기회가 되면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